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앞으로 저랑 식품영양관계 법규 관련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식품영양관계 법규에서 오늘 어떻게 할지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예, 이거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식품위생법규는 정말 법이기 때문에 한 글자도 틀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 그대로 외워야 되고, 특히나 요즘에 와가지고는 이제 식품 안전관리, 식품관리 이런 게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범칙금이라든가, 예, 이런 거를 좀 많이 외우셔야 되는 범칙금 자체가 너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규칙 같은 거를 이용해서 좀 외워두시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표로도 하나 크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식품영양관계 법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예, 법규 그대로 암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숫자 문제가 좀 나올 거예요. 범칙금 관련된 것도 있지만 실제로 뭐 교육 시간 이런 것도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급식소를 운영하려면 몇 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영양사는 몇 년에 몇 번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몇 시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시간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숫자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법규를 찾아보다 보면, 법률을 찾아보다 보면 여러분들은 법률을 실제로 보면 100%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외사항이 하나둘씩 생기거든요. 그럴 때 모든 것에 해당되지만 제외사항은 뭐가 있다라고 제외사항이 옆에 기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그 제외사항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해썹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은 하면서 그럼 제외사항, 이거는 꼭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제외되는 사항 좀 많이 알아두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거 제일 곤란한 건데, 법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시잖아요. 좀 이따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뀌는 거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텐데, 그래서 이걸 좀 굉장히 민감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러다가 저희 뭐 5월에 공부했는데 6월에 공부했는데 한 8월 정도에 또 바뀌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바뀌는 거는 문제는 잘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 그렇게 바뀌는 것까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나눠드린 거, 예, 시험 범위 나온 거, 그 뒷장 보면 법규가 나오거든요. 네. 제가 단체 급식 시간에 나눠드렸었어요. 그 뒷장을 보면 법규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시면은 식품위생관계법규는, 식품영양관계법규는 2교시에 나오고요. 이것도 92번부터 100번까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9문제가 나와요. 네, 시험 문제 덮기 전에 여러분들이 92번부터 100번까지 이제 푸실 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 관련된 법이 우리가 식품위생 영양관계 법규에서 나오는 법이 일단 처음부터 식품위생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이 나오고, 국민영양관리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나오거든요. 요게 다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난 한 5년간의 추이를 보면 문제 나오는 숫자가 거의 똑같았었어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에서 5문제가 나와요. 식품위생법에서 앞에서부터 5문제가 나오고, 학교급식법에서 꼭 1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건강증진법을 뛰어넘어서 국민영양관리법에서 꼭 1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1문제가 꼭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1문제 남았죠. 1문제가 국민건강증진법하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이 둘 중에서 1문제가 나와요.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똑같이 이거 나오고 저거 나오고 이게 아니라, 보통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한 3분의 2 정도가 나오고, 여기서 2번 나왔다가, 그 다음에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1번 나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규칙성 있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9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상 이 식품영양관계 법규는 과목만으로 보면은 제일 어려운 과목은 맞아요. 왜냐하면 법률 외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실제로 이 법률, 여기에 해당하는 법률을 뽑잖아요. 그럼 한 600~7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마침 그걸 다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여기서 범위를 주셨어요. 어떤 부분만 나온다.
근데 요 범위에서 추가돼가지고 더 어려운 거에 요즘 와서 범칙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범칙금 문제는 사실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건 틀리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아, 내가 이걸 다 외우느니 그냥 틀리겠다. 한 문제 정도 틀리겠다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범칙금을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넘기시면은 우리가 법은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식품위생법 이렇게 치면은 식품위생법이 바로 떠요. 뜨면서 바로 최근 비교해가지고 현재 법령은 어떤 게 변화됐습니다 라는 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긴 하거든요. 그리고 유의하셔야 될 게 법이 이렇게 몇 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몇 조로 돼 있는데 예를 들자면 식품위생법에서 뭐 54조가 무슨 포장에 대한 법률이었어. 포장에 대한 법률이었는데 이게 포장에 대한 법률이 독립을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독립을 해서 나가면은 이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면은 2조를 밑에 있는 게 쭉쭉쭉 당기는 게 아니라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54조는 공란이에요. 여기서 펄쩍 뛰어서 그냥 55조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뭐 51조를 외웠는데 이게 이번에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위로 당겨서 이게 51조가 되는 일은 전혀 없어요. 한번 정해진 법률은 계속되고 그 대신에 예를 들자면 51조에서 만약에 내가 51조-1로 만들어졌다. 근데 요 밑으로 더 생기면 51-1-1, 51-1-1 이렇게 쭉 새끼를 치긴 해요. 하지만 그 조항 자체가 딴 데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알아두셔야 될 게 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최우선법이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실 때 배우는 헌법. 예, 맞습니다. 헌법. 헌법이 일단 최우선이고요. 그 밑에 배우는 법률들이 요 밑에 다라라라 다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실 게 우리가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법률이죠. 법률인데 이거가 식품위생법,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 학교급식법 이런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이 법률 아래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시행령이라는 거는 이 법률에서 다 담지 못한 것들을 여기다 담아요. 예를 들자면 여기서 영양사에 대해서 52조에서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53조, 52조 이런 데서 51조 조리사고 그럼 정의를 하면 영양사 만약에 규칙을 어기게 되면은 벌을 받는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의 벌에 대해서 뭐 몇십만 원 내든지 하는 규칙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범칙금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여기 법률에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담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은 또 여기다 담아요. 시행령에. 그러니까 여기 법률 뭐 52조에 썼으면 뭐 상세한 것은 여기 몇 조 시행령을 참고한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가서는 52조에 의하면 영양사의 범칙은 이렇게 정한다 이렇게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한 단계 아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아래 시행령이 있고 이 시행령에서도 담지 못한 걸 우리가 시행규칙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요 세 가지예요. 요 밑에 굉장히 많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무슨 법률도 있고 학칙도 있고 등등 많은데 그런 거는 사실 그렇게 염두 안 두시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제가 필요한 건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그거 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 요게 순서대로예요. 만약에 여기 똑같은 것들이 써 있어요, 셋이. 근데 여기는 만약에 교육시간을 2시간이라고 했고 법률에서는 여기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교육시간이 3시간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이게 우선이에요. 여긴 3시간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4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우선이에요. 법률이 먼저, 그 다음에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요 세 가지만 알아두시고 제가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첫 시간이니까 제가 키워드 적을게요. 네. 첫 번째는 어쨌거나 우리가 식품위생법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영양사님 되시잖아요. 그럼 식품위생법은 많이 외워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식품위생법에 우리가 밑에 국민건강증진법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영양관리법 등등 있잖아요. 이것도 식품위생법에서 독립돼 나간 법들이에요. 그 다음에 용어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식품 취급법까지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할 키워드는 식품위생법의 목적,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에서 나오는 식품 취급법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식품위생법의 개념 및 총칙이라고 하는데, 식품위생법 여러분들 딱 펼치면 정말 이만큼 두껍거든요. 그 두꺼운 내용을 그냥 정리를 해놓은 건데, 식품위생법은 제1장은 총칙으로 되어 있고요. 여긴 1조부터 3조까지가 여기에 해당돼요. 총칙. 그리고 2조에는 식품과 식품 첨가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4조에서 7조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3장이 기구와 용기 포장, 이것도 8조에서 9조까지 되어 있고, 조는 안 외우셔도 돼요. 그 다음에 4장의 표시는 10조에서 13조까지, 그 다음에 식품 등의 공전, 이게 14조에 이루어져 있는데, 6장의 검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 거기 범위에 없어요. 6장은 뺄게요. 그 다음에 7장 영업이라고 되어 있고, 요게 좀 길어요. 36에서 50조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장의 조리사, 이건 우리가 56조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장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10장의 식품위생단체, 이건 안 나와요. 범위 안에 없죠. 그래서 9장, 10장 빼고요. 11장의 시정명령과 허가 취소 등 행정제재 들어가는 거, 우리가 형살구, 범칙금 내고, 이게 예전에는 별로 안 나왔는데 요즘엔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동그라미 할게요. 그 다음에 12장에 보칙이 나오는데, 보칙에 해당되는 것이 집단급식소라든가 식중독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거는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3장의 벌칙, 요게 좀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요즘에 벌칙. 그래서 식품위생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맨 밑에 줄 끌게요. 13장에 총 13장에 102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3장 102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13장 102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식품위생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용이 점점 많아지고 이러면 하나씩 이제 독립시켜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식품위생법 보면은, 식품위생법은 법률 1007호예요. 동그라미 할게요. 1962년 1월 20일 날 개정됐어요. 1962년 1월 20일 날. 그러면 아까 법률보다 한 단계 아래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행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그거보다 늦게 1962년 6월 12일 날 제정됐고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1962년 10월 10일 날 제정됐어요. 하나씩 조금씩 늦죠. 그 다음에 영양사에 대한 규칙이 있었는데 1963년 6월 12일 날 제정이 됐었는데, 이거는 국민영양관리법으로 독립이 돼서 나갔어요. 네. 그래서 그 옆에 빈칸에다가 제가 하나만 적어드릴게요. 법률 같은 거는 이제 국회에서 만드는 거니까 딱히 뭐라는 게 없는데, 우리가 뒤쪽에 시행령 끝에 대통령령, 총리령 이렇게 붙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그 법이 관련된 부처를 붙여주는 거예요, 뒤에다가.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총리령이 붙는 거고. 그래서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시행령은 보통 대통령령이에요. 여기는 거의 다 대통령령이 붙어요. 이거는 국회에서 만들어가지고 내리는 게 법률이고요. 시행령은 거의 대통령령.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보면은 여기 식품위생법, 시행령, 그 다음에 대통령령, 최종 수정 2024년 2월 10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요 대통령령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시행규칙 같은 게 맡은 부처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는 총리령으로 나눠요. 총리령으로 나누고요. 예를 들자면은 법률마다 다 달라요. 이게 학교급식에 관련된 거면은 이제 우리가 교육부에서 부처에서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경우는 어디서 담당하겠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붙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법률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일단 식품위생법은 대통령령, 총리령, 시행규칙을 나눈다라는 거요. 그래서 3번에 식품위생법의 목적이 나오는데 요거 별표 하나만 할게요. 이건 문제 정말 자주 나왔었어요. 식품위생법 이거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들 한번 저랑 같이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식품위생에 관한 법률인데 저걸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을 건강하기 위해서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식중독 같은 걸 방지하려고 만든 게 식품위생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쁘게 식중독 같은 거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건 식품위생법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식중독 같은 거 방지하려고 만든 것이 식품위생법이에요. 이번에는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식품 영양의 질적, 우리가 양적 향상이 아니라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고 만들었고요. 세 번째는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그래서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몇 번 나왔었는데 요즘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뭐 옳은 것은 하고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문제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부정적인 문제는 안 나오는데 예전에 부정적인 문제 나올 때는 다음 중에서 식품위생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았었고요. 요즘에 와서는 식품위생법의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것도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별표 2개만 할게요. 왜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얼추 맞아도 답이 아니라고. 완전히 명확하게 한 글자까지 다 맞아야 정답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용어 정의는 식품위생법상의 정의는 우리가 알던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보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13개 정도 외우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첫 번째 1번. 식품은 모든 음식물을 우리가 식품이라고 하는데 아까 뭐라 해서 처음에 제가 제외되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몽땅 다 해당하는 건 아니고 뭐가 제외되냐면 의약품은 제외가 돼요. 우리는 의약품, 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식품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래서 식품은 모든 음식물이지만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식품의 정의고요. 두 번째 식품 첨가물이 나오는데 식품 첨가물은 뭐냐면 식품을 동그라미 할게요.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동그라미 감미, 착색,漂백 또는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이에요. 식품 첨가물. 그래서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모두 포함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식품 첨가물은 우리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漂백 또는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 이게 식품 첨가물입니다. 세 번째 화학적 합성품은 뭐냐면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 외에 분해 반응은 아니에요. 분해 반응에 동그라미 할게요. 분해 반응 외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 그러니까 화학적인 합성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H2O나 물 같은 걸 분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나온다고 해서 그거는 화학적 합성품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분해 반응은 아니고 분해 반응 외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얻은 물질을 우리가 다 화학적 합성품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네 번째 기구인데 이거 별표 따로 하나만 할게요. 이거 문제 많이 나오던 거라서 우리가 기구라고 하면은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완전히 다르요, 이거는. 그래서 보시면은 기구는 1번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을 우리는 기구라고 불러요. 2번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근데 또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 목적으로 재포장한 거,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 목적으로 재포장한 걸 소분이라고 하는데 이걸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중에서 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을 우리는 기구라고 불러요. 되게 어렵죠, 말이. 예. 근데 이거 다 읽으라는 문제는 안 나왔었고 뭐가 나왔었냐면 뒤쪽에 보면은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에 채취에 쓰는 기계나 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된다. 제외에 동그라미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을 기구라고 하지만 농업과 수산업에서 채취에 쓰이는 기계는 기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탈곡기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벼 같은 거 우리 이렇게 벼 자락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수거할 때 쓰는 기계들. 그런 탈곡기 그런 건 기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물도 기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할 때 쓰는 그물이잖아요. 그물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어망 같은 거 아시죠? 이렇게
그물로 만든 이렇게 망 같은 거, 어망. 그것도 기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농업에서 우리가 식품 채취에 쓰이는 것들 뭐 있어요? 호미 같은 거. 이런 것도 기구가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거 기구라고 부르지만 식품위생법상으로는 그건 기구가 아니에요. 호미라든가 낫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농산물 우리가 채취할 때 이렇게 쓰는 거, 그런 것들은 기구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뭐가 기구가 아니냐면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 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또 기구가 아닌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세척제, 행군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화장지, 일회용 행주, 타월, 종이 냅킨, 포장된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면봉, 물청과 티슈. 이런 것들 전부 다 기구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쉬운 게 일회용이에요, 다. 일회용들은 우리가 기구라고 안 부른다는 거죠. 여기 나온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포크 이런 거 전부 다 기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행군보조제 이런 거 아세요? 이거 영양사님 되시면 많이 쓰실 텐데 행군보조제라는 걸 우리가 식기세척기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일일이 손으로 닦기엔 만약에 식수가 오늘 1000식이야. 그럼 1000개의 식판을 닦아야 되는데 1000개의 식판을 닦기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식기세척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식기세척기에서 나오면 그게 건조기를 통해서 말려야 되는데 건조기 통해서 말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기다가 실제로 이 물때라는 게 생겨요. 근데 영양사님들은 이렇게 열심히 물때를 없애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되게 막 화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건조가 빨리 되게 하는 건조 촉진제 같은 거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게 행군보조제 같은 데 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잔유물 같은 거 제거하는 그런 물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대한 바발 같은 게 좀 이렇게 묻어가지고 안 떨어지고 있다거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요 기구에 대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5번에 용기 포장 볼게요. 용기 포장은 식품 또는 식품물,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이거 많이 틀리셨었어요. 포장이 뭐냐? 그러니까 물건을 싸는데 쓰는 것,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답이랬는데 아니고 실제로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우리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것이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용기 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을 위해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 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 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다. 요건 어차피 독립돼서 나갔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6번에 위해라는 게 있는데 위해.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것을 우리가 위해라고 불러요. 우리 나중에 해석할 때도 위해 요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위해는 우리가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걸 위해라고 부르고, 그리고 밑에 위에 제가 동그라미 칠게요. 식품 동그라미 할게요. 6번에 위해에서 식품 첨가물 동그라미, 기구 동그라미, 용기 동그라미, 포장 동그라미. 우리 앞에서 얘기한 요 5가지를 앞으로는 요거를 몽땅 다 쓰지 않고 밑에서부터는 뭐라고 써놨냐면은 식품 등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다음 법률부터는, 요 밑에 법률부터는. 그러면 요 식품 등이 뭐냐면은 여기서 얘기한 요 5가지예요.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요 식품 등.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를 들자면 식품 등이라고 썼잖아요. 이 등이 모든 걸 포함하는 게 아니라 요 앞에 나와 있는 거랑 비슷한 걸 등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는 테니스 등 이랬으면 테니스랑 비슷한 종류의 걸 얘기하는 거지 여기다 갑자기 무슨 제가 영화 보기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품 등이라고 하면 식품과 관계되는 아까 그 5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영업 볼게요. 영업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제조, 운반, 판매하는 업을 우리는 영업이라고 불러요. 식품위생법에 있어서 영업은 이런 거예요.
그 대신에 농업 및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의 채취업, 우리가 해초를 걷는다거나 감자를 캔다거나 이런 거는 영업이 아니라는 거죠. 감자 채취업 뭐 이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8번의 영업자는 영업자. 식품위생법에 있어서 영업자라는 거는 영업 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영업 등록을 한 자라고 나오는데 이거 나중에 굉장히 중요할 건데 허가, 신고, 등록 이거 지금 안 해오셔도 돼요. 하지만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허가, 신고, 등록이거든요. 그것만 알고 넘어갈게요. 지금은. 허가가 제일 힘들고요. 등록이 가장 쉬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식품위생법에 있어서 영업 종류를 굉장히 많이 배울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휴게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단란주점 영업이라든가 아니면 주류 제조업이라든가 이렇게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것들은 다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야 되는데 그 업종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거나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이 허가고 그 다음에 신고하는 거고 등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영업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의 식품위생은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우리가 식품위생이라고 하고요. 10번의 집단급식소라는 거는 반드시 세 가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인데 법률에선 이렇지만 시행여행에 가게 되면 1회에 몇 명? 50명.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우리는 집단급식소라고 부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11번에 식품 이력 추적 관리인데 요거 별표 하나만 할게요. 요거는 그냥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식품 이력 추적 관리예요. 만약에 어떤 약품이 이렇게 약품이 아니라 식품이 판매가 됐어.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식품이 과연 어디서 왔던 건지를 다 기록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 식품이 태어나서부터 나한테 오기까지 과정을 식품 이력을 다 기록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걸 다시 쫓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식품 이력 추적 관리라고 불러요. 이건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12번의 식중독은 식품 섭취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이다. 이거 우리가 식중독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단급식소에서 식단은 우리 식단 짜잖아요. 메뉴 짜잖아요. 집단급식소에서 식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집단급식소의 식단은 급식 대상 집단의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 동그라미 할게요. 5가지만.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온 편이거든요. 그래서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13가지 배운 용어의 정의 물어볼 때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아니면은 식품위생법에서 얘기하는 기구의 정의는 무엇인가 식품위생법에서 얘기하는 영업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위생법에서 얘기하는 용어의 정의가 제대로 연결된 것은 하면은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많이 나왔던 게 다음 중에서 기구에 해당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기구에 해당하는 것은 카라하고 도마는 해당이 돼요. 도마가 많이 나왔었어요. 도마는 해당이 되지만 우리가 그물이나 어항이나 홈이나 이런 거는 해당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식품 등의 취급에 대해서 할게요. 식품 등의 취급법. 식품 등의 취급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는 깨끗하고 당연히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뤄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1번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 제조 가공실, 조리실, 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된다. 2번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 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 냉장 시설에 보관 관리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3번에 식품 등의 보관, 운영, 운반, 진열 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되고, 이 경우 냉동, 냉장 시설 및 운반 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된다. 4번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5번에 제가 별표 하나만 할게요. 제조, 가공 관료해놓고 수입품 포함됐어요. 하여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 포장에 법 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그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0개 드리로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럼 그거를 내가 판매하러 가져왔잖아요. 그거를 뜯어서 팔지 말란 얘기예요. 되시죠? 다만 또 있죠. 우리가 뒤에 항상 예외가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예외가 문제 많이 나와요. 하지만 모든 거 100% 다 해야 돼. 근데 이 법률에 의해서 안 되는 사항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볼게요. 다만 컵라면, 그죠? 그 다음에 일회용 차류, 그러니까 뭐 우리가 녹차 같은 거 아니면 둥글레차 같은 거 하나하나 포장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또는 그 밖의 음식물에 우리가 뜨거운 물을 붓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부어줘야 판매가 되는 거 있잖아요. 컵라면 같은 거 우리가 뜨거운 물 부어줘야 되잖아요. 그거나 아니면 호빵 같은 거 우리가 편의점 같은 데 가면 호빵은 5개들이 포장인데 그걸 뜯어가지고 데우고 있잖아요. 원래대로는 법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따뜻하게 데워서 판매하기 위해 분할하는 거는 그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컵라면 같은 게 통으로 돼 있는데 몽땅 통으로 팔아야 되지만 소분해서는 안 되는데 그거를 뜯어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줄 경우에는 뜯어도 되고 호빵도 그렇게 데울 경우에는 뜯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6번에는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구나 기구 및 음식류는 사용 후에 세척, 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어육류, 그 다음 어류, 육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 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해야 된다. 이건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양사님 되셔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아주 조그만한 급식소를 제외하고는 다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채소류만 써는 칼은 이 채소 손잡이 있죠. 칼 손잡이. 거기가 초록색으로 돼 있어요. 도마도 초록색 도마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육류를 다루는 건 빨간색 도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칼 손잡이도 빨갛고요. 그 다음에 해산물. 네, 맞아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다 구분이 돼 있거든요. 하지만 왜 싱크 같은 거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아주 큰 데는 여기는 해산물 씻는데 여기는 육류 씻는데 여기는 뭐 야채 씻는데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분류돼 있는 이유는 아세요? 우리가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다 분류를 해놓는데 근데 이렇게 돼 있지 않는 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걸 먼저 씻어야 될까요? 나중에 씻는 거에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씻는 건 채소류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기를 씻었다가 여기서 발생하는 균이 그 다음에 씻는 채소에 달라붙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할 때는 씻을 때는 가장 위생적인 거 그런 걸 먼저 닦고 맨 마지막에 가금류를 씻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좁지 않고서야 이렇게 분류해서 쓰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번에는 이거 소비기한으로 바꿀게요. 소비기한. 유통기한이고 아니고 소비기한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유통기한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되는 기한인데 사람들이 그거를 집에 가져가서 유통기한에 맞춰서 먹다 보니까 빨리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유통기한이 7월 4일까지로 돼 있으면 이때 유통을 해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먹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7월 4일날 이걸 그냥 폐기해야 되는 줄 알고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소비기한으로 바꾸고 아예 날짜를 좀 길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일본 같은 데 가면은 저걸 걔는 상미기간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맛을 유지하는 기간 그 이후에 먹어도 된다라고 이때가 가장 좋은 맛을 유지한다. 하지만 그 이후에 먹어도 뭐 탈은 없다. 뭐 이런 의미겠죠.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식품 취급 방법이 잘못된 것은 하고 물어볼 때 있고 식품 취급 방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제가 요거는 되게 짧죠.
문제 그냥 이어서 풀게요. 제가 식품위생법도 거의 한 5개 정도로 나눴잖아요. 챕터를. 거기서 하나당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지금 페이지 문제풀이 중에 1번입니다. 식품위생법의 개념 및 총칙에서 1번 식품위생관계법규의 체계를 순서대로 나열시 가장 상위의 법이 뭐냐라고 했는데 1번 식품위생법, 2번 식품위생법 시행령, 3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번 식품의 표시기준, 5번은 식품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이라고 했는데 가장 위에 오는 법률은 식품위생법입니다. 1번.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총리령. 그리고 2번에는 식품위생법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은 식품의 기준과 규격 당연히 나오고요. 2번에 조리사의 결격 사유도 나와요, 우리가. 그리고 3번에 식품 영업의 시설 기준도 나오고 4번에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지도가 있었는데 이게 국민건강증진법이 생기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국민건강증진법으로 빠진 내용이에요, 4번은. 그래서 4번은 식품위생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5번에 식품위생단체도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4번이고요. 3번에 식품위생법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제가 옳지 않은 것은 없는 것은 나온다고 했잖아요. 문제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이거는 다 기출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3번 식품위생법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도면 맞아요. 2번에 부정식품 제조업자의 가중처벌이란 건 없죠. 2번 없습니다. 2번 정답이고요. 3번에 그 대신에 국민보건 증진의 이바지, 4번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맞고요. 5번에 식품으로 인하는 위생상의 위해 방지 맞죠. 5번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아닙니다. 1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5번이죠. 식품상의 위해 방지. 4번에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거 있었어요. 그렇죠? 2번에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한다는 말 있었고요. 3번에 기숙사, 학교, 병원,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후생기관의 급식시설 등을 말한다. 이것도 있었죠. 4번에 불특정 다수에게 식사를 제공해요? 아니요. 특정인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5번에 1회 50인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이것도 맞죠. 4번의 정답 4번이에요. 5번에 이게 기출문제 다 이렇게 나와요.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기구로 볼 수 없는 거 1번 식칼, 2번 음식기구, 음식기가 여기서는 이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차규기, 그 다음에 5번에 도마. 다 맞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수산물 채취하는 데 쓰는 그물이 걸려 있어요. 그물은 기구가 아니에요. 3번. 요런 문제 아시겠죠? 요렇게 나와요. 기구가. 그리고 6번에는 다음 중에서 식품위생관계법규의 근거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법은 법률, 시행령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대통령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누구라고? 총리령이라고 했죠? 정답 3번. 그래서 저랑 이렇게 문제 푸시다 보면은 식품위생법은 막상 외워야 될 건 많은데 문제는 너무나 명확해요. 문제가. 딱 단답형으로 알면은 확실하게 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7번은 다음 중에서 식품위생법의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불렀는데 1번 기구는 식품 또는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나 물건을 말한다. 2번 식품,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3번 식품 첨가물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 및 착색,漂백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여기까지는 다 맞죠? 4번 용기 포장은 식품 또는 첨가물을 담아서 파는 그릇을 말한다. 이거 많이 틀렸어요, 그때. 왜냐하면 우리 읽으면 맞거든요, 이거. 식품 또는 첨가물을 담아서 파는 그릇이 맞아. 용기 포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20몇 년간 인생에 의하면 이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식품 또는 첨가물을 넣어서 싸거오는 것으로서 우리가 할 때 같이 건네는 것 이렇게 하셔야 맞습니다. 4번 틀린 답이죠. 5번에 화학적 합성품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 외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 얻는 물질이다. 이것도 맞죠. 7번의 정답 4번입니다. 8번에는 집단급소의 식단 작성 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 앞으로 쫙 넘겨가지고 페이지 3번, 이론서 한번 3번 보실래요? 여기 위에서 13번 보시면은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제가 아까 5개 동그라미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 5가지 동그라미 했거든요. 그럼 여기 안 끼는 애가 하나 있어요. 영양 섭취량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정답 1번.
그 다음에 9번에는 다음 중 식품위생법이 최초로 제정 공포된 시기는 언제냐면 1962년 1월 20일. 정답 2번. 그 다음에 10번에는 식품위생의 규제 대상이 아닌 항목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식품위생법 지금 배우면서 거기 정의 안 나온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1번 첨가물은 했어요. 그죠? 식품 첨가물 나왔었고, 이번에 기구 용기 포장 나왔었죠. 3번에 식품 및 음식물 나왔어요. 근데 식품 조리 방법이라는 건 없었어요, 우리. 그래서 정답 4번이죠. 그리고 5번에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나왔어요. 정답 4번. 11번에 식품위생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거 기출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5번이죠. 12번에 다음 중에 설명 중에 옳게 설명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저희 얼마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옳게 설명된 거예요. 1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대통령령이다. 시행규칙은 아까 우리 총리령이었었어요. 그렇죠? 틀렸죠? 2번 식품위생법은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공포된 법률이다? 아니다.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다. 3번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관한 세부조항이다? 거꾸로죠. 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관한 세부사항이다. 이렇게 하셔야 맞습니다. 4번에 식품위생은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다. 이게 맞네요. 4번 정답이고요. 5번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입니다. 의약으로 섭취하는 건 제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4번. 그 다음에 13번 식품위생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 기구, 용기, 포장, 2번 식품 첨가물. 익숙하잖아요. 이제 계속 반복하니까.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원래 있었는데 이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률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건강기능성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률 1위로 또 독립돼서 나갔어요. 3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유전자 변형식품, 5번에 식품안전관리 인증은 맞아요. 13번에 정답 3번. 14번에는 식품위생법의 정의에 따를 때 집단급식소에 해당되지 않는 거 찾을게요. 1번 학교기숙사, 2번 공장급식소, 3번 대중음식점, 4번 병원급식소, 5번 후생기관급식소. 아닌 거는 우리가 외식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중음식점이죠. 3번. 15번에는 식품위생법의 전문은 몇 장 몇 조로 되어 있는가? 기억나시나요? 13장 102조. 예, 정답 4번. 16번에 이거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에서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식품 이력 추적 관리라고 불러요. 정답 5번. 17번에는 다음 중에서 식품위생법상 화학적 합성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 1번 산화반응, 2번 축합반응, 3번 분해반응, 4번 중화반응, 그 다음에 5번 조연반응. 아닌 거는 3번 분해반응. 18번 집단급식소는 1회 급식 인원이 몇 명 이상이 돼야 돼요? 50명 이상이 돼야 되죠. 정답 2번. 요거 19번부터는 나온 지 한 2년 됐어요. 다들. 그래서 보시면 19번 식품위생법상 기구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불렀거든요. 1번 도마, 2번 호미, 3번에 종이 냅킨, 4번에 위생 물수건, 5번에 조리용 시계. 아닌 거 1번이 정답이죠. 맞는 건 1번이에요. 우리가 기구에 해당하는 거 1번 도마. 20번에 이거 재작년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사람들이 정말 많이 틀리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나왔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지? 식품위생법상 식품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집안에서 이렇게 엄마나 이렇게 가족에서 하시는 거 조금 본 분들은 다 맞췄어요. 원료로 너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쵸, 취나물. 예. 곰취가 여기 있죠. 예, 1번 곰취. 이거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이에요. 그 대신에 섬수, 천호, 백부자, 사리풀 이런 거는 우리가 유독 상품, 유독 그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먹지 말라고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거든요. 정답 1번. 21번에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정의는 하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눈감도도 아시겠죠. 의약으로 섭취하는 거를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우리는 식품이라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했고, 요번 시간에 한 거는 우리가 식품위생법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식품 위해 방지하는 거, 그 다음에 식품 우리가 질적으로 유지하는 거, 이런 거 등등 나와 있었고, 특히나 이 위해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용어 정리 제가 13개 해드렸는데, 특히나 뭐 기부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분해 반응 등등 막 머릿속에 막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들 꼭 좀 알아두셔야 되고, 식품 취급법 같은 거 할 때도 우리가 뭐 분해해선 안 되는 거, 뭐 소분해선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걸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